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과서의 친일파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식민사관의 대부 이병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학계에 굉장히 아주 뿌리 깊은 적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병도는 반드시 다뤄야 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기에 저희가 오늘 꼭 이 자리를 그래서 이제 이 자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조병현 박사님,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단재 신체호 학당이시네요. 네, 조병현 박사님. 그리고 항상 우리 교과서의 친일파들을 이 자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우리의 버팀목, 정철승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좀 다뤄야 될 인물이 상당히 좀 심각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역사 시간에 배웠던 그 국사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 이게 정말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를 저는 나중에 성인이 되면서 서서히 좀 알아가면서 되게 많이 충격을 받은 부분들이 좀 몇 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뿌리가, 그 원류가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원류가 바로 친일 사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적폐, 이제 이런 부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조병현 박사님, 특별히 저희가 단재 신체호 학당이십니다. 교장이시죠? 단재 네, 신체호 학당 그렇습니다. 교장. 본인 소개를 좀 다시 좀 해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역사학자는 아니고요. 네. 영토학자입니다. 영토학자지만은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바로 역사가 한 나라의 몸입니다. 몸. 그리고 정신이죠. 그래서 저는 강력의 변천사, 우리의 국토가 언제 어떻게 줄고 늘고 그때 우리의 문화와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재 신체호 선생님과 대치점에 있는 이 식민사관, 민족사관 하면 단재 신체호 선생님, 그 대척점에 있는 게 식민사관 이병도.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박사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자료 사진을 좀 볼게요. 와. 위클리 피플이라는 예, 네. 여기에 표지 모델로 나오셨어요? 네, 제가 공직에 네. 있을 때 사진입니다. 저 때문에 좀 뭐 싱싱했던 것 같는데. 공직이라고 하면 대한지적공사. 네,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네, 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공사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계셨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남한의 땅 문제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 옆에 이제 오른쪽 사진을 보면 잃어버린 우리 땅 간도를 되찾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된다. 이게 이제 지금 인터뷰 내용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위클리에 저 인터뷰했던 네. 내용, 그 기사 제가 좀 소개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우리 정말 멋진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TV에도 많이 나오셨죠? 우리 조 네, 박사님. 뭐 네. 간혹 공직에 있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 지적도가 사실 일본 사람들 식민 정책 수단으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다시 우리 손으로 다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우리의 기술과 힘, 자본으로 해야 된다. 그 일을 제가 한 20년 동안 하면서 그때 뭐 국회라든지 또 정부 또 뭐 언론 기관에 좀 많이 노출이 된 적은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오늘 이제 저희 주제가 이제 이병도예요. 식민사관의 대부 이병도인데, 이제 박사님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병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역사라는 게 무엇이고, 네. 왜 우리는 역사를 제대로 알고 배워야 되는지,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참, 뭐, 역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강물을 그것으로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그 경치, 풍광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한쪽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는 것은 역사를 바르게 보는 눈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가 중요하고요. 앞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역사는 우리의 의리고 정신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잃어버리면 의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의리 빠진 겁니다. 예, 을 빠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우리는 사실 제대로 된 어를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게 그렇습니다. 너무 아쉽고 한스러워요. 그러니까 네. 사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70년대, 80년대 또 90년대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뭐 대학교를 다니면서
제대로 된 어떤 그 역사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학교에서라도. 근데 학교 수업도 이렇게 정확하게 좀 바로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교과서의 이 타이틀 제목이 교과서의 친일파들이잖아요. 이 친일파 중에서도 사실 이병도는 애국 사학자였다라는 식으로 또 저희가 배웠어요. 학교 다닐 때 한때 그런 네. 식으로 나왔었죠. 네. 그때는 우리가 식민사학이 뭔지 모르고 네. 민족사학을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식민사학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공부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죠. 네네. 그게 잘못된 줄을 우리는 모르고 살았죠. 예, 그렇게 뭐 된 걸로 봅니다. 네. 네. 자, 우리 이제 자료 사진 보면 이제 안으로 토인비가 나오네요. 네, 네. 네, 저 토인비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여기 오늘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앞서서 잠깐 좀 언급을 해야 되는 그런 분인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예. 토인비 우리 역사학자는 모르는 분들이 없죠. 아주 유명한 영국 출신 역사학자이자 철학자죠. 그의 저서 중에 이제 역사의 연구, 거기서 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민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나라의 역사를 말살시키는 것이 식민주의자들의 철학이다. 이것을 바로 일본이 실현을 했고, 거기에 이병도가 가담을 해서 우리 역사를 조작을 했다는 것이죠. 아, 그래서 우리 토인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의 역사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죠. 특히 우리 국민들의 정서 속에 효와 충의 사상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 한국인의 효 사상을 세계에 전파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병도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될 건데, 자, 이병도는 어떤 인물이었나요? 이병도는 어디서부터 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가장 쉽게 얘기하면 조선사 편수에 네. 일본이 우리 한국의 식민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제 정신을 뜯어고쳐야 된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논리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식민사관. 식민사관인데 그 식민사관을 만든 역사학자다. 이렇게 우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교육계의 최고의 친일파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뭐 틀림없겠습니다. 그 이병도라는 인물 자체는 사실 그 정부 산하의 진상조사 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 진상조사위원회 규명위원회에서는 빠져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 인명사전에는 올라가 있는 인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여기에서 또 식민사학의 대부이기 때문에 또 반드시 좀 다뤄봐야 될 인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 여기 자료를 좀 잠깐 보면 이병도 박사의 이제 가계도가 나와 있네요. 네, 네. 예. 이완용하고는 어떤 관계죠, 이병도 박사가? 뭐 정확하게는 지금 밝혀진 게 없는데 이제 질손이라 그러죠. 네. 질손이라고 하면 조카 손자. 네,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조카 손자로 알려져 있는데 또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어찌됐든 간에 질손으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와 이제 가계도를 보면 이제 이건무 우리 이제 관장님이 계시고 또 이장무 우리 서울대학교 총장하신 분 이런 분들이 이제 이병도의 그 손자들이죠. 그 이장무 서울대 총장이 직계 손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또 누구죠? 이건무는 예. 중앙박물관 예, 관장이었네요. 관장을 역임하셨죠. 예. 네. 그래서 전부 다 이 서울대 총장이나 또 관장이나 네. 다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조작하고 그러는데 교육을 시키는데 다 뭐 참여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보면 뭐 틀림없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기 이병도 사진 밑에 있는 사람이 그 밑에가 이제 바로 이완용이고 네,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이병도 그다음에 네. 이장무, 이장무 이건무 이렇게 되는 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이건무요? 이건무 이건무 씨는 뭐 어떤 걸 했다고요?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을 관장 했네요. 영입하셨죠. 그래요? 네. 저기도 손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직접 손자, 직계 손자인 거죠? 그거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손자로는 나와 있습니다. 네. 음. 네.
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조금 다시 한번 좀 파헤쳐 볼게. 전형적인 어떤 매국노에 이제 길을 걸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와세다 대학에선 뭐 법학 공부도 했고, 그다음에 요시다라는 사람한테 이제 배우기도 했고, 네, 네. 예. 이제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저 아주 전형적인 네. 이제 매국노의 길을 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와세다 대학에 갔을 때는 처음에는 이제 저 법학을 공부를 했죠. 그런데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래 이제 거기서 이제 서성을 만나죠. 서성이 그 이제 보면은 일선 동화론을 이제 주장하신 분인데 그분한테 강의를 듣고 역사에 이제 흥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선 동조론, 일본과 우리 한국은 하나다. 그건 이제 정한론에 의해서 자기들이 이제 침략의 하나의 이제 전략이죠. 그게 동조를 하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도 우리 저 유학생들도 그 이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이미 그때부터 세뇌 교육을 이제 받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게 식민사관의 기초가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병도의 행적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병도가 조선사 편수에도 이제 있었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예, 1919년에는 와세다 대학에 졸업을 했네요. 네, 네. 그리고 조선사 편수의 수사관보라는 역할을 했어요. 수사관보라는 게 어떤 직함이죠? 이제 정규 직원은 아니고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조선사 편수에는 유한용이 이제 고문이었죠. 다 이제 고문이고 거기에 연구관을 보조하는 사람. 음, 예, 거기는 저 보수도 없는 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병도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친일을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은 뭐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 수사관보로 있으면서 27년 동안 우리 역사 왜곡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아, 원래 진짜 못된 짓은요. 네. 그 일본 헌병이 아니라 또는 순사가 아니라 헌병 보조원, 네, 네, 순사 그렇습니다. 보조원들이 저질렀거든요. 네, 조선 그렇습니다. 사람들. 네. 제가 보니까 그 수사관 보가 바로 그런 보조원이랑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 같네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우리 한국 자료들을 제대로 들여다본다든지 해석이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을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조사하고 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 뭐 사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네. 다 민간에 흩어져 있었을 테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런 거를 수집해 가지고 뭐 하기는 어려운데 네. 그 역할을 그래도 이제 한국 사람이 조선 사람 출신인 이병도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이병도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때인가요? 장관 네. 하지 않았나요? 이승만 과도 임시정부 때 아, 예, 그래요. 잠깐 했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장관뿐만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훈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죠. 예. 이제 어쨌든 간에 식민사관으로 1등 공신이죠. 식민 통치를 하는데 1등 공신으로서 일본으로부터도 은사금도 받고 많이 표창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해방이 되고 나서도 이제 충무공상도 받고 국민훈장도 받고 뭐 여러 가지 표창을 많이 받았고 또 학술원상 또 받았고 또 5.16도 민족상 5.16 민족사. 이런 것도 다 받았죠. 좋은 거는 다 했습니다. 예,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병도가 또 뭐 진단학회 이사장이나 뭐 이런 것들도 진단학회에도 참여도 하고 그랬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이제 진단학회는 사실 이름이 이제 진단학회입니다만은 의용학회라고 보면 됩니다. 네. 일본 사람들을 다 빼고 네. 우리 이제 조선 사람들만 모여서 우리 이제 역사 연구를 하는 이제 그런 단체라고 뭐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그렇지는 못했고요. 우리 식민사관을 확립하고 그런 것을 전파하는 이제 앞잡이 노릇을 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뒤에 보면은 제가 네네, 또 다시 그림을 한번, 만들어 놨으니까 말씀해 자세히 주시고요.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는 좀 본격적으로 네. 그 이병도 씨에 대해서 얘기하기 앞서서 그 사관 얘기를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이병도는 사실 그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이제 국사학계를
말하자면 이제 지배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영향을 미친 네, 사학자인데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은 근대 학문, 우리나라 국사학에 있어서 근대 학문을 학문적 연구 방법론을 도입했다라는 네, 예, 이제 그걸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세상에 역사가 없는 민족은 없으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문화 민족이 그런 더욱이 조선왕조실록은 전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인정을 받는 그런 대단한 기록 유산인데 그런 것을 남긴 우리 민족이 역사학 그 방법론, 학문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이제 그건 이제 뭐 뒤에 가면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신학문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독일의 이제 랑케가 주장하는 실정주의 사학 모든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유물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한다. 네. 여기에 이제 중점을 두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료를 검증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실정사학에 이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모든 고서류 문서들은 이제 전부 다 수거를 해서 불을 태우고 삼국 사기와 삼국 유사만 역사서를 놔두고 나머지를 다 불을 태워서 없애버리죠. 네. 근거를. 그리고 이제 일본 사학자들이 얘기하는 이제 실정사학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학문이고 이게 역사학계의 주류다. 그래서 그런 이제 논리 이론들을 논문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확립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비슷한 일은 과거에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네. 김부식이 삼국 사기를 편찬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김부식은 아주 그 대표적인 사대주의자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고려 시대 때 또 삼국 시대 때는 그때까지 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역사서들이 다 있었는데 네. 거기 보면은 이제 단군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뭐 고려의 건국 그 뭐 전설일지 역사일지 뭐 이런 게 다 있었는데 그 이전에 고조선도 다 있었고 네, 네. 그런 것들이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한 이후에 네. 의도적으로 전부 다 그냥 없어져 버렸다라는 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셀퍼 네. 이제 역사 조작 해서 이제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건 뭐 김부식의 삼국사기뿐만이 아니고 역사상으로 많이 있었죠. 네. 전대 왕조의 역사는 다 무시하고 새로운 왕조의 이제 역사를 쓰는 이제 그런 과정이고 우리 이 단재 스님께서는 김부식의 그 삼국사기를 아주 맹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이거는 사대주의에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묘청의 난을 삼국사기에서는 완전히 좀 축소해서 표현합니다만은 단재 스님 같은 경우에는 묘청이야말로 우리가 북벌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김부식이가 다 없앴다. 네. 그래서 이제 대륙사관과 식민사관이 거기서부터 이제 부딪힌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제 이ren선님이 삼국유사를 쓴 이유가 이제 비기가 바로 삼국사기를 비판하는 겁니다. 네. 삼국사기에는 당군이라든지 부여가 발해 역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김부식은 고조선 역사와 발해 역사를 쓴단 말입니다. 네. 그건 뭐냐? 중국과 일본보다 우리가 문화가 앞서고 빠르고 우수하다 하는 것을 그 책에 증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 그건 이제 삼국사기, 이제 초기 이제 불신론 이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그거 다 무시를 해버리죠. 불신을 합니다. 그건 엉터리라고. 그거는 이제 인정을 해서는 안 되죠. 그게 네, 이제 그렇죠. 네. 역사라고 하는 거는 그 민족의 정체성과 어린데 네, 맞습니다. 그 스스로의 정체성을 우리는 대륙의 아주 훌륭한 민족의 후손이다. 네.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민족을 식민 통치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군을 말살한 근본적인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다고 보면 그렇죠.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말살하는 어떤 방법론, 수법이 네. 그러한 그 어떤 서구 근대 학문이라는 어떤 그 미명으로 네. 그 뭐 이거 랑케사관이고 이게 되게 과학적인 어떤 역사 방법론이야. 너희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역사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다 미신이야. 과거에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걸 전부 다 걷어내버리고 네. 요 랑케 실증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알맹이가 없는 거죠.
이제 유물을 가지고 주로 네. 얘기하는데 네. 또 유물 조작하는 데는 일본 사람들이 일가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들의 상고사 예. 그 자료들을 묻었다가 파고 예. 이렇게 하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도 수성현에 있는 그 비석을 가지고 이제 우리 평안남도에 수성에다 갖다 묻어놓고 이게 이제 증거다면서 이렇게 이제 조작을 해 나가는 거죠. 조작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조선의 역사는 굉장히 아주 작고 초라하게 조작해버리고 네,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은 무슨 뭐 실증사관 과학적 네. 무슨 저 역사 방법론이라고 하면서 과거에 무슨 여신이 나라를 건국하고 신공항우죠. 예 고대 뭐 피라미드도 만들고 했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요. 네. 근데 그 앞장을 한국에서는 한국 국사학에서는 이병도가 네. 그 역할의 선도였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물론 뭐 이병도 혼자는 안 했겠죠.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친석거라도 이기백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인물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사 편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요? 그러니까 이병도가 참여했던 이제 조선사 네. 편수회가 어떤 단체였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조선사 이제 편수회는 일본이 이제 우리 이 역사를 조작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정부의 공식적인 이제 기구죠. 네. 관청입니다. 예, 그래서 일본이 이제 칙령을 발표를 해서 이제 조선사 편수회를 이제 만들고 조선사 편수회에서 이제 이병도와 일본의 그 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 조선사를 다시 쓰는 거죠. 식민사관에 맞도록, 식민 통치에 맞도록 조선 총독부 생각으로, 정신으로 우리 역사 조선사 35권을 다시 씁니다. 그 책을 가지고 오늘까지 우리가 기초해서 배우고 있죠. 아, 우리 역사를 우리가 쓴 게 아니고 네. 일본 조선사 편수대에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말하는 조선사라고 하는 것은 네. 조선시대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선민족? 한민족의 역사를 말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우리의 국사죠. 네, 우리의 국사를 대한민국의 국사를 예. 일본 사람이 쓰는 거죠. 조선사 편수회에서. 그 침략자인 일본인들이 입장에서. 예, 우리 민족의 어를 말살하기 지우거나 또는 네. 왜곡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게 너무 역력하죠, 정황상.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있으면 요 그림도 나옵니다만은 조선사 편수에 회원들이 야유회 가는 모습들 네. 그리고 또 이제 역사 답사 가는 모습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전부 다 하나의 형식 절차상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은 일본이 조작해 놓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각본대로 그렇게 우리 역사를 썼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국토를 침략한 것은 일본군이지만 정신 세계를 정신을 침략한 것이 바로 조선사 편수의 저자들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예. 그 조선사 편수에 그 3인방이 있었네요. 이게 구로이타 가스미, 그다음에 이나바 이와키치, 그다음에 금서룡이라는 사람. 네. 네. 뭐 그 사람들이 어쨌든 대표적인 우리 이제 역사를 조작한 사람들인데 주로 이제 한사군, 기자조선, 위만조선 우리가 대륙에 있었던 그 역사들을 그 무대를 전부 다 우리 한반도로 옮겨 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신 사람들이죠. 한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대륙 사관을 대륙에 있었던 고구려 발해 우리의 그 기상을 좀 한반도로 다 옮겨 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저희들이 반도사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륙사관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제 반도사관. 그래서 이제 우리 한반도에 우리는 지금까지 갇혀 있었다. 그겁니다. 우리 민족은. 그러나 웅대한 꿈과 기상이었고, 이제 뒤에 조금만 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나옵니다만은 우리는 반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정체성론이죠. 정체되어 있다. 발전을 할 수가 없다. 이 한반도에서. 그래서 자기들이 한반도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식민사관에 사로잡힌 뭐 우리 이영훈 이제 그 이승만 학당 교장 같은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반일 종족주의 쓰는 이제 근거 배경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반도사관이나 식민사관이나 비슷한 개념인가요? 같은 그렇죠. 개념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그렇죠. 이제 식민사관 중에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을 두고 얘기를 할 때 하나의 이제 우리의 역사를 이제 한반도로 끌어들여서 축소시킨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반도사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반도사관이라는 건 이제 영토에 관련된 네, 그렇죠. 영토의 네, 축소라고 보면 되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식민사관을 한 세 가지 정도로 늘 이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우리의 역사를 이제 축소를 시킨 거죠. 2333년 단군 그 이전 신화로 없던 역사로 다 돌려서 우리의 역사를 줄인 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우리의 이제 국토 강력을 줄인 거. 대륙에 고구려 발해가 있었던 것은 다 없애고 이제 한반도에만 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강력을 축소시킨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정신을 축소시킨 거. 우리는 늘 외세 침입을 받아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의 정신을 이제 축소를 시킨 이제 요 세 가지를 이제 식민사관의 3대로 저는 이제 보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네. 네. 그 제가 조금 부연을 좀 네. 해드리자면은 지금 박사님 말씀대로 이제 그 세 가지 특징이요. 네. 우리의 역사를 확 줄여버리고 우리의 강역을 확 줄여버리고 네. 그 다음에 우리 민족 스스로의 정체성을 비하시켰죠. 네. 근데 그리고 늘 이제 외침을 받았다. 그래서 900 몇십 차례 우리는 외침을 받고만 살았다. 그랬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역사를 그렇게 확 줄여버린 이유는 일본 애들은 걔네들의 신화가 사실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역사가 2,600년밖에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기원전 6, 7세기에 걔네들은 나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그 일본 민족보다도 더 문화적으로 낮은 이 한민족이 그 이전에 그 왕국 건국을 했다라는 이런 사실은 인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얘네들은 단군 신화를 그 단군 조선의 역사, 고조선의 역사를 그걸 신화로 치부해 버렸던 거죠. 네. 그 강역을 줄이는 것도 당연히 그 조선 한민족들은 스스로 문화를 만든 적도 없고 늘 중국 민족이나 일본 민족의 지배를 받아서 그 영향을 받아서 발전된 아주 열등한 민족이고 스스로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그러한 것이 그냥 없는 정체된 민족이라는 것이 걔네들의 요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 옹색한 한반도 안에서만 그냥 너희들은 살았던 애들이다. 네. 그리고 늘 지배받았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일본한테 지배받는 것이 늘상 있었던 당연한 일이다. 이제 이렇게 했었던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북쪽은 이제 한사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도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뭐 선도, 낭랑, 임둔, 네. 칸, 김번칸은 그 한사군이 이제 우리 한반도 내에 있었다. 네. 북쪽은 네. 그러니까 중국의 지배로부터 식민지로부터 우리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그냥 남쪽은 임나본부 자기들이 가야 지역에 와가지고 700년 동안 이제 남쪽은 경영을 했다, 지배를 했다. 그게 이제 신공항우가 이제 나타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조작하기 위해서 사실은 광개토 대항비 그걸 가져가서 자기들이 조작을 하려고 가져가려고까지 했죠. 그걸 이제 발견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북쪽으로는 중국의 식민지부터 시작했고 남쪽은 일본 자기들이 침략을 해서 다스린 것부터 시작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제 조작을 한 거죠. 네. 그 조선사 편수회가 민간 단체였나요? 아니면 그 공식적인 어떤 기관? 관청. 관청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관청입니다. 일왕의 그 칙령에 의해서 설립이 된 공식적인 국가기관이었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임전보국단이나 뭐 이런 네.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총독부의 지원을 받은 민간 그 기관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조선사 편수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민관 기관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청으로서 예, 역할을 그렇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국사편찬위원회로 발전돼 나온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국사편찬위원회가 나는 이 후진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가 스스로 네. 자신들의 연역을 네. 일제강점기 조선사 편수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네, 그럴걸요. 뭐 그거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진짜 얼빠진 네. 짓이죠. 그건 뭐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네. 뭐 일제시대도 문화재청이 있어서 지금도 문화재청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때 이제 국사를 관장하는 부서가 쭉 승계를 해서 지금의 기관이 있는 것은 네. 뭐 틀림없고 네. 이름은 달라졌지만은 네. 역할 임무는 똑같다고 보죠. 아니 임무가 정반대여야죠. 그 조선사 편수에는 우리의 역사를 말살하고 왜곡하려는 네, 목적인데 네, 네, 네. 국사편찬위원회는 네. 오히려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연구를 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안 되지 않습니까? 제야 사학자들의 얘기를 빌리면 지금 국사편찬위원회도 네. 조선자 편서에 별반 다를 바 없다. 음. 그 이론과 논리와 거기에 역사들을 그대로 성계해서 그대로 가지고 있을 뿐이다. 바꾸려고 하지를 않는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죠. 예, 뭐 국사편찬위원회나 그리고 뒤에 가면 그런 비난받는 내용들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이 조선사 편수에서 편찬한 그 조선사가 있네요. 저기,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저거는 언제 편찬이 된 건가요? 예, 이 조선사 편수에는 이제 그 1931년도에 나왔나? 27년 동안 네. 조선사 편수해서 이제 만들어낸 조선사 35건. 그때 만들 당시에 어느 쪽에 있는 그 그림은 네. 이제 조선 총독부 도장이 찍힌 거의 이제 원고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출판해낸 이제 책들이 되겠습니다. 네. 네. 조선사 편수회가 그 만들어낸 역사 조작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대륙에 있던 우리 역사들을 한반도로 다 이제 끌어들인 것이죠. 그게 보면 기존 통솔에 따른 이제 한사군에 대한 이제 지도 그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한사군의 위치가 바로 왼쪽에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낭랑, 현도, 임둔, 진번이 우리 반도 안에 지금 있었다. 북한 쪽에 이제 있었다는 얘기고 실제 다른 역사라든지 자료라든지 또 나중에 이병도가 죽으면서 이제 해결을 합니다. 그때 자기가 지도를 그립니다. 우리 한사군이 있었던 위치를 거기에 의해도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위치에 우리가 한사군이 있었죠. 그것은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위치를 이동을 시키 놓음으로 해서 이제 우리의 역사가 그렇게 굳어가는 것이죠. 강력을 이렇게 변천을 다 시켜놨으니까 거기에서 일어난 역사들, 일들 그렇게 다 조작이 가능한 것은 사람이 이동을 한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지명이 또 따라가고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북반부에 있던 지명과 또 원래 한사군이 있던 곳의 위치 비슷한 지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지명들을 이제 추적을 해서 그 지명이 이 지명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위치를 비정해 나가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수성현에 낭랑군이 있었던 모든 기록에 보면은 낭랑군이 수성현에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 수성현 비석을 돌을 갖다가 대륙에 있는 걸 비석을 가져와 가지고 여기다가 낭랑군이 있는 평양에다가 갖다가 세운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런데 그 돌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 인근에서는 나지 않는 돌이에요. 그런데 그 돌은 어디에 있었느냐? 실제 낭랑군이 있던 그 위치에 가면 그 돌들이 대량으로 생산이 되고 그 돌을 어디에서 어떻게 채취를 해와서 비석을 만들었는지 그것까지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다 됐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비석을 옮겨놓고 이렇게 위치를 비정한 것이 지금 이제 다 밝혀지고 있지만은 그것을 이제 번복한다든지 바꿀 수는 없죠. 그걸 갖다가 젊은 사학자나 식민 사학자들이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셈이죠. 그게요. 이게 이제 뭐 우리가 흔히 한사군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그게 뭐지 뭐 그렇게 생각되는데 네. 그게 이제 중국 그 한나라 때 네. 그 설치된 4개 군이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해서 네. 세계 구역을 만들어서 네. 통치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한나라의 네, 일종의 그렇습니다. 통치 기구인데 네, 사계군이라고 예. 예. 그런데 그 시기가 네. 그 고조선을 한나라가 멸망시킨 다음에 네. 그 이제 그쪽 자신들이 멸망시킨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 임시로 네. 그런 국가 기관 비슷한 뭐 이런 거를 만들었다는 네,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기를 보면은 그건 진짜 까마득한 옛날이거든요. 네, 고조선 네. 시대 아닙니까? 네. 그때 한나라는 요 한반도까지 그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멀기도 하고 네. 이거를 이 한반도 내부에다가 그런 어떤 그 국가 기관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중간에 그
그 뭐랄까 연락이 안 돼가지고 네, 그냥 네, 고립될 수밖에 없고 여기까지 국가 조직을 만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한사군이 한반도 내부에 안에 그 있었다라는 말은 일단 그냥 딱 위치만 보고 당시 시대 상황만 보더라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확실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에 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상해 임시정부에서 네. 국사 교과서를 만들어서 가르쳤습니다. 그게 보면 이 내용을 네.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네. 방금 이제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있고요. 네. 그래서 기자조선은 어떻게 생겼으며 위만조선은 어떻게 생겼고 네. 또 한사군은 어떻게 생겨서 어디에 있었는가 네.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사군이라고 하는 게 중국 정사에 나오는 과거 고조선의 강역이 어디까지 미쳤느냐를 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그 고조선이 그게 조그만 그 고대 국가였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네. 한사군이 요 한반도 안에 요렇게 네. 요렇게 있었다. 이제 요렇게 말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조선이 무너지고 나서 거기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제 융기를 하는데 세워지는데 네. 그 중에 이제 한 나라에서 차지해서 이렇게 이제 다스렸던 곳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것은 여러 가지 자료나 증명으로 봐도 한 지역 일정 지역에 조그만하게 다스린 건데 고조선 전체를 이어받아서 네. 자기들이 다스린 걸로 그렇죠. 이렇게 왜곡을 하는 그렇게 거죠. 왜곡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고조선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네. 하는 이제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주장이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국사학계에서는 네. 정설이라고 불린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이, 젊은 네. 이제 사학자들, 예. 우리 이제 일베와 같은 또 젊은 역사학자들이 있습니다. 역사학자가 일배면 어떻게 합니까? 일베와 같은 음. 역사학자들이 있는데 네. 제가 사진도 뒤에 올려놨습니다만은 그 사람들 얘기는 네. 가만히 제야 사학자들 얘기를 들어주니까 제야 사학자들의 주장이 미켜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큰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 나서서 네. 이제 막아야 된다. 네. 라면서 이제 제야 사학자들을 사이비 역사학자, 네. 이제 유사 역사학자, 예. 이제 이렇게 몰아갑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역사학자들의 카르텔도 없고 네. 그리고 새로운 자료를 찾아서 우리도 지금 통설들을 뒤에 엎어서 우리 정체성이라든지 우리 역사관을 세우고 싶은데 자료가 없는 걸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이론들이 네. 정설인 걸 할 네.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네. 그런데 그 자료들이 없으니까 새로운 자료를 지금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고정을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면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가야 되는데 네. 자료가 없기 때문에 네. 이걸 믿을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게. 그 한국 국사학계는 아주 되게 희한한 그 용어를 사용을 하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정설이라는 말입니다. 정설 내지 통설이죠. 예, 예. 근데 그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뭐 이제 제가 공부한 법학 네. 분야에서도 보면 통설, 다수설, 소수설 소수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지 네, 네. 정설이라는 거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거는 말하자면은 그게 뭐 옳을 정자인지 아니면 정하다 할 때 그 정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그냥 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학문에 있어서 답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다수설이 있고 소수설이 네. 있고 아니면 유력설이 있고 뭐 통설이 있을 뿐이지. 네. 이렇게 돼야 무슨 계속 어떤 학문적인 주장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또 비판받고 검증받고 바뀌기도 하고 발전하는 건데 한국 국사학계에서는 이병도의 주장을 정설이라고 못 박아버려요, 그냥. 예. 정설이 이건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뭐 정설보다도 네. 더 상위 개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신념입니다, 신념. 네. 신앙적으로 믿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깨뜨릴 수가 없는 네. 그런 역사학의 독재성,
불문율 같은 예, 거죠. 불문 카르텔이 있다고 네. 이제 제야 사학자들은 얘기하는데 네. 자기들은 없다고 얘기하죠. 정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요. 네, 통설이다. 여기서 자기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젊은 역사학자들 젊은 역사학자들. 아니면 제야 사학자들 이제 우리가 강단 사학이라 그러죠, 그죠? 네. 교직에 있는 어, 현직에 있는 대학 교수들. 네, 대학 교수들 전부 다 이병도 신석구 이기백의 그 제자들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고 이른바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쪽 카르텔 안에 들어가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카르텔에서 하는 주장이나 뭐 이병도류의 뭐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에 도전하는 뭐 말이나 연구를 하면 카르텔에서 배제돼 버리기 때문에 강단에 설 수 없다라는 거죠. 논문을 쓸 수가 없죠. 논문 자체가 너무 통과가 안 되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학맥은 그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조선사 편수에 그 다음에 좀 진단학회를 조금 볼게요. 이제 이병도가 또 참여를 했나요? 이게 직접 만들었나요? 네, 진단학회는? 네. 이병도가 만든 학회죠.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연구하고 이제 공부한 내용들을 이제 이 학회지를 통해서 이제 발표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게 이제 관변 냄새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을 배제하고 우리 조선 사람들로만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뭐 실제까지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진단학회라는 이 책 안에 이제 학회지를 발간을 했는데 그 학회지에 이제 주로 논문들을 이제 발표를 다 했죠. 그래서 그 묶어놓은 책들이 지금도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많이 읽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식민사관과 관련된 뭐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 진단할 때 단자가 이제 단군할 때 그 네, 단자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딱 들어보면 굉장히 애국적인 네. 그런 어떤 그 민간 단체인 것 같은데 네, 네. 그런데 1934년도에 저 단체가 설립됐단 말이에요. 네. 그 시기를 봤을 때 일제의 식민 통치에 저항하는 듯한 그런 연구 활동을 만약에 했다면 네. 저 진단학회는 아마 존속할 수 없었겠죠. 당연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저 진단학회가 계속 명맥을 유지했다는 사실은 네. 일제의 식민 통치에 적어도 반하지는 않았다라는 그 정황상 추론이 가능하겠죠. 네, 그리고 또 문화 통치로 이래 네. 넘어오면서 네.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네. 이제 자기들의 정신 사상 네. 이런 것을 전파하는 그런 이제 매개체로 삼았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은 빼고 우리 조선 사람이 참여해서 이제 유교적인 또 풍수지리적인 이제 이런 연구도 이제 많이 하죠. 그래서 그때에도 또 이 연구 내용들이 실정사학에 의한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학문적으로는 학술적으로는 또 높이 평가를 받았던 그러한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선 총독부가 결과적으로는 이 그 역사 왜곡에 깊게 관여를 했고 그리고 또 그 주관을 하고 주도를 했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네,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이제 몰래 숨어서 마치 이건 조선인들이 뭐 자기네들의 역사를 자기네들이 정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하는 걸로 그런 이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데라우치 총독이 단군 조선을 부정하게 하라라는 그런 또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네. 대록제는 우리나라 초대 총독이죠. 네. 이제 뭐 1905년도에 이제 을사늑약을 맺고 이제 통감부가 설치되어 있다가 이제 통감부 말에 이제 부임을 해서 이제 초대 1910년대 이제 합방되고 나서는 이제 초대 이제 총독을 하죠. 하는데 아주 악질 분자죠. 대륙 전쟁 광이고 전쟁 광이고 또 우리나라 역사를 조작하는데 일대 총독으로서 아주 크게 기여는 아니죠. 앞장선 네. 사람이죠. 네. 자, 또 우리 데라우치 각하께서 네. 그래서 그거 보면은 동군 자선을 조선 당군을 부정하게 하라. 조선인은 뿌리가 없는 민족으로 교육하여 그들의 민족을 부끄럽게 하라. 이것이 식민지 국민을 만드는
비법이다. 그래서 마지막 총독 그 총독 정문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갈 때 우리가 식민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조선 사람들 이마에 바늘로 콕 찌르면은 일본인 피가 나오게 만들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조선의 정기를 회복하려면 100년이 걸린다. 노부 아베유키 100년 안에 반드시 되돌아온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하고 갔지 않습니까? 처음 총독은 이렇게 역사를 조작을 했고 마지막에 노부유키는 이제 식민교육을 시켜서 일본 사람을 다 만들어놨다. 그래서 그걸 고치려면 100년이 걸리는데 100년 안에 반드시 되돌아오겠다. 이렇게 성명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조선사 편수에는 식민사관은 끝이 안 나고 우리 아직도 생활에 그리고 또 우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살아 있다는 거죠. 지금도. 일본 천황 생일 때 일본 관방장관이 서울에 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영유권 권한을 미치는 것은 추주에서 인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급변산딱 일어나면 우리 일본군 북한에 들어간다. 이러면서 서울 한복판에서 천황 만세를 부르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또 우리 국회의원도 가가지고 만세도 불러주고 그리 했습니다만은 그때 우리 의식 있는 사람들은 항의도 많이 하고 또 우리 KBS는 그때 MBC로 기억이 되는데 미국과 의논을 했죠. 과연 북한의 급변사태가 일어나면 일본군이 들어갈 수 있는가? 미국은 들어간다 했습니다. 같이. 자기들이 가는데 일본 다 간다. 데리고 간다 했거든. 그래서 그 보도한 자료를 보면은 일본 북한 진출에 한미 입장 차이 커 이래가지고 보도된 적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면은 그 심각성은 이 식민사관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역사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에 총성 없는 전쟁. 이게 이제 중국이 언제부턴가 아주 그 국세가 그냥 확 일어나면서부터 동북공정이라는 걸 시작을 네,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주 지역까지가 그러니까 과거의 고조선도 그 중국 역사의 하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버리고 일본은 옛날부터 임나 일본 부설 주장하고 이게 이제 유사시에 중국 또는 일본이 우리 한반도에 진출하는 어떤 그런 행위, 침략 행위를 하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그 역사적인 그러한 것으로 미리 마련해 놓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만약에 밀리고 무너진다면 그거는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아주 심각하죠. 예. 그래서 미 의회 조사국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과연 중국이 고구려 발해 영토를 자기의 지방 정권이라고 얘기를 주장을 하면서 북한에 급변사태가 일어났을 때 고토 회복을 위해서 북한에 진주했을 때 문제가 있는 거 없는가? 결론은 없답니다. 중국이 고토 회복을 위해서 북한에 들어가도 역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걸 보고서를 우리가 입수를 해서 말도 안 된다 무슨 소리냐 이렇게 미국에다 항의를 했죠. 항의를 할 때 그 역사가 나와 있는 지도들을 첨부를 했는데 그거는 중국에 있는 지도를 갖다가 썼고 그래서 우리의 의견은 그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 부록으로만 실어놨죠. 그 전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은 미 의회에다가 이제 그런 보고서를 항의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국가 예산을 받으면서 그런 거 하라고 만들어 놓은 동북아 역사재단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민간 동북아 단체세요? 역사재단에서 우리의 의견을 보냈고요. 보냈는데 중국 중국의 지도첩에 나와 있는 지도를 가지고 그대로 보냈어요. 거기에서 보낸 지도에 보면은 조조가 우리 한강까지 내려온 걸로 나와 있는 지도, 독도가 없는 지도. 그걸 우리가 보냈다고요? 네, 우리가 다 보냈죠. 그래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40억의 예산을 가지고 그 지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다가 강력하게 항의를 해가지고 국회에서 그걸 중단을 시켰죠. 그런데 다음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이 자기 임기 내에 책임지고 이 지도책을 다시 발간하겠다. 왜 해가지고 그러는 거죠? 외국에 다 돌리겠다. 외국에 우리 대사관에 예. 다 돌리겠다. 예. 그러니까 왜 자기들은 그게 맞다고 믿는 거예요. 그 우리 국가에는 불리하더라도 그 어떤 그게 사실이죠. 학문의 진실을 위해서 우리는 예, 하겠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북아 역사재단도 결국은 이병도의 그 어떤 카르텔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학자들인가요? 네, 대부분이? 뒤에 보면 제가 그래서 국회, 저 청와대 네. 앞에서 동북아 역사재단 해체하라고 1인 시위하는 거 아. 뒤에 제가 사진도 붙여놨습니다만 그 사진 보면서 나중에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자세히 한번 예,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네. 자, 식민사관의 그 역사에 대한 어떤 왜곡 몇 가지만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뭐 지금까지 이제 저희들이 얘기한 거 좀 마무리 네. 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본은 우리를 침략하기 그 이전부터 이제 우리 조선사 연구를 자기들이 철저히 했죠. 그래서 역사를 조작을 해야 되겠다는 이론 논리 그런 것을 이제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합방을 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역사를 이제 왜곡을 했죠.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어서 조선사를 우리의 국사를 자기들 식민 통치에 맞게끔 조선사를 만들었고 거기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 이병도고 그 식민사관과 반도사관이 오늘까지 그대로 개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 폐해는 아주 심각하다. 여기까지가 저희들이 지금까지 논의한 주요 내용이 아닐까 그리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어떤 한국 역사학계의 어떤 계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좀 일본 사람들의 그 아까 조선 편수의 삼인방이 네네. 있고 또 와세다 대학에 공부할 때 네. 그 이제 동조론 한일 그 일체 동조론을 배웠던 그 서성들도 있고 또 이제 우리 국내에도 뭐 여러 사람들이 이병도를 중심으로 해서 계보들이 쭉 이제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최고 오른쪽에 보면은 그게 그림에 이제 쓰다 소키치하고 이나바 유아키치 여기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병도한테 영향을 끼친 이제 두 일본의 역사학자입니다. 수학기치. 이 두 사람의 역사학을 그대로 이제 받아서 이병도가 식민사관을 만들었고 그게 오늘날 우리 한국 역사학계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 개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심각하네요. 자, 이병도의 이제 그 식민사관에 대한 어떤 문제점 이게 참 빨리 어떻게 해서도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은데 이 허구성하고 우리가 지금 이병도의 식민사관의 허구성하고 이제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데 이 주류는 지금 역사학계의 주류는 결국은 강단사학자,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동북아재단 뭐 이런 데들 국가의 녹을 먹고 또는 정상적인 어떤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정상적인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제야사학계하고 강단사학계하고 이 다툼이나 싸움이 언제부터 있었던 거죠?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해방되고 나서 또 이제 뭐 문제가 되지만은 그 발단은 사실은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침략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오로지 역사만이 희망이다. 역사를 통해서 독립을 쟁취를 해야 된다. 나라의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믿었죠. 그래서 이제 박은식 선생님, 신채호 선생님, 정인보 선생님, 그다음에 이기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 또 김교원 선생님 이런 분들이 열심히 대륙사관을 공부를 하고 책을 써내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런데 조선사 편수에서는 이제 반도사관, 식민사관을 이제 만들어내고 이래가지고 대립이 사실은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민족사학자들은 국내에서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이제 자료도 없고 그래서 대개가 다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영해로 이제 망명을 이제 가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역사 공부를 하면서 책을 내고 자료를 답사를 하고 단재 신채호 스님 같은 경우에도 광개토 대항비 그쪽을 가가지고 답사를 하면서 돈이 없어서 청량을 할 수 있는 자 그런 걸 하나 살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뼘으로 재이고 발로 폭으로 재어서 그걸 다 기록을
해가지고 오시면서 내가 돈만 있었으면 청량기기라도 사와가지고 이걸 갖다가 자료를 수집을 할 건데 이렇게 이제 뭐 한탄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식민사학에 대응해서 이제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해외에서 또 국내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책도 펴내고 신문도 만들고 또 기고도 하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해방이 될 때는 일부는 뭐 그 전에 일부는 다 돌아가셨고 또 그 일부는 이제 사회주의 또 저희들 유물론 그쪽에 또 우리 역사학에 또 하나의 분류로서 또 그쪽에 이제 또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 사람들은 또 북한으로 이제 많이 넘어갔고 또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남한에 계셨던 분은 또 이제 납부 돼서 또 이제 북한으로 많이 넘어갔고 그래서 우리 남쪽은 민족 사학의 계보가 없어지고 이병도 판이 된 거죠. 아. 네. 그리고 특히 이병도는 해방이 되고 나서 조선사 편수회에 있었던 그 이력 때문에 진단학회에서도 쫓겨납니다. 그래서 쫓겨났는데 이병도를 살려준 것은 결국은 한국 전쟁입니다. 한국 전쟁 때 많이 월북이 되고 죽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이병도는 역사학자들이 없으니까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1인자가 돼서 대주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문교부 장관까지 하고 조선사 편수회에 그 업적을 가지고 결국은 장관까지 하면서 친일 자 명단에도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자기가 학술원에 하고 서울대 이제 또 역사학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명단에도 자기가 빠져는 그래서 또 역사학계 대부로 이렇게 이제 칭송을 받아서 오늘까지 있는 겁니다. 한국 전쟁이 없었다라면 사실은 또 민족 사학과 우리 식민사관이 어떻게 대립을 해서 어떻게 형성이 됐을지는 모르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정인보 선생님 같은 경우가 만약에 북한으로 월북 안 가시고 월북 납치 안 되고 남한에 계속 있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단재 신조 선생님이 여순 감옥에서 안 돌아가시고 해방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저는 뭐 결과는 뻔하다고 봅니다. 단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승만 대통령과 아주 정치적으로 크게 대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탄압을 당했든지 아니면 김원봉이와 마찬가지로 월북을 했든지 결국 뭐 우리 이 고대사나 역사학계를 바로 잡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오는 거는 뭐 필연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친일 부역자들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 건데, 근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병도가 없었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국사학은 어땠을까? 이제 그거는 이병도의 영향을 받지 않은 그 북한의 어떤 그 학계를 보면은 조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볼 수 있죠. 네. 물론 이제 이 상고사 부분, 우리 고대사 부분은 북한에서는 깨끗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아,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1960년대 초에 예. 이제 이지린 네. 제가 여기 저 책을 가져왔습니다만은 이게 저 북한의 이지리라는 역사학자가 쓴 책입니다. 조금 이렇게 비스듬히해서 네. 네. 책입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리지린의 고조선 연구입니다. 분량이 상당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난가람 연구소의 이덕일 소장님께서 이제 해제를 한 책입니다만은 네. 그래서 이 이질이라는 이제 역사학자는 북경대학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북경대학교에서 박사 쓴 논문입니다, 이게. 뭔고 하면은 바로 우리 제하사학께서 주장하고 있는 기자조선과 한상군과 고조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놨죠. 이게 북경에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통과를 한 거예요. 어떻게 통과를 했겠습니까? 지금 일본이 주장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식민사관의 토대로 그게 정설이고 통설이고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이 논문은 통과가 안 되죠. 네. 더더욱이나 중국에서도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자기들 주장과 다른 내용이다 말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런데도 박사학위가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료 고정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서 통과된 자료입니다. 이걸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북한 역사학계로 왔죠. 이지린이가. 그래서 치열하게 논쟁을 합니다.
이게 옳은가? 우리 식민사학 그게 옳은가? 아니면 다른 주장들이 옳은가? 그래서 결론은 이게 맞다. 지금 우리 재화사학자나 그리고 이지린이가 주장하는 게 이게 맞다라고 해서 이미 정리를 다 했습니다. 이지린 박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북한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북한 어디 대학에서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예, 한번 살펴보면 뭐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불과 뭐 얼마 전에 이게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번역된 책이죠. 네. 네. 이게 이제 우리 상해 임시정부에서 가르쳤던 국사 교과서에 나오는 지도하고 네. 여기에 또 이지린이가 고조선의 지도를 그려놓은 거와 또 거의 일치하고 그거와 또 이병도가 회개할 때 그려놓은 지도하고도 일치합니다. 네. 이제 아까 그 식민사관에 대해서 문제점을 또 지적을 하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식민사관의 어떤 학맥의 계보랄지 이런 부분들이 또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림에 보면 제가 좀 뭐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만은 일제 그 식민학자들과 관계되는 그 그림들이 이제 왼쪽에 상단 부분에 있고요. 오른쪽이 이제 우리 이 식민사학의 계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 1세대, 이제 2세대, 3세대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뭐 대표적인 이제 학자들 교수들 중심으로 정리를 해놨고 그 왼쪽 하단에 보면은 이제 그 해방 후에 주류가 된 식민사관 해서 이제 표를 그려놨는데 조선자 편주회가 네. 이제 최고 상단에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이제 주요 이제 대학들과 또 우리의 국사관과 국사 또 이제 교원 양성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동북아 역사재단 또 국사편찬위원회 이제 또 지금 뉴라이터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식민사관들 계보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예전에는 그래도 이 대놓고 나서 이렇게 일제를 찬양하거나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두환 시절, 노태우 시절 요때만 하더라도 일본을 찬양한다라고 하면 정말 나쁜 놈이었어요. 네. 대놓고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사람들도 없었을 뿐더러 반드시 예를 들면 우리가 스포츠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게 일본이었어요. 그럼요. 네. 가위바위보만 하더라도 네, 우리는 이겨야 반드시 됩니다. 이겨야 된다라고 네. 했던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일본을 찬양하는 사람들 대놓고 드러내놓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동조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이게 뉴라이트 사관인 건가요? 뭐 그것까지는 제가 네.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역사학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민족 정신,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족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그것을 수단으로 삼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일파를 구분할 때도 뭐 생계형 친일파가 있고 진짜 이제 친일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 태어나다 보니까 일제시대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뭐 면서기를 한다든지 또 학교 교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까지 친일파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다만 그런 지위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개인의 영달을 취했다든지 또 자기가 사적 이익을 취했다라면 또 우리 민족들에게 피해를 줬다라면 이제 그 사람들이 친일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따져놓고 보면은 우리 이 민족과 관련된 역사와 관련된 중요한 일들을 자기의 영달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들의 집단 그 카르텔을 위해서 활용을 한다는 것은 바로 현대판 친일파다. 그렇게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전에 그 이 작가님이 왜 과거에는 감히 친일파에 좀 약간 두둔하는 듯한 그런 네. 말조차도 꺼낼 수 없는 사회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뭐 뉴라이트다 뭐다 해서 그냥 대놓고 일제를 찬양하고 네, 네. 심지어 뭐 독립운동가들까지 막 조롱하고 테러리스트라 그러고 막 네. 비방하는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그 노무현 정부 때 그때 그 진행됐었던 우리 네. 역사 바로 세우기 네, 네. 거기에서 이 문제가 발단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박정희 전두환 정권 그러니까 이제 군사 권위주의 그 시대에는 그때 뭐 이렇게 반일이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이제 그 정치적 목적으로 좀 이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하지만은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할 수 없는 게 그 정권의 그 뿌리가 이게 이제 뭐 일본군 장교고 뭐 그러니까 네, 네. 감히 역사 바로 세우기는 하지 못했죠. 그걸 처음으로 시작한 게 노무현 정부였는데 그런데 그 역사를 바로 세우는 작업은 그거는 정말 신중하게 했었어야 될 건데 그거를 이 정부에 의해 가지고 어떤 정치 세력이 그거를 주도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친일 단죄나 과거사 바로 세우기라는 그 작업, 네. 그 꼭 해야 될 그 중요한 일을 이게 정략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빌미를 줘버린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과거사 청산, 친일 청산이라고 하는 바로 그 민족의 그 중요한 일이 이것이 어떤 진영주의 논리에 그냥 포획돼 버려 가지고 이제는 지금 여기까지 와버린 거죠. 저는 그거 정말 통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정략적으로 이렇게 정치권에서 그냥 이용을 해버렸고 그리고 하듯이. 네. 이용하듯이 그러다 보니 이게 전체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 네. 좀 있었고요. 그리고 친일 재산이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그리고 친일 재산 환수법에 의하면 그 일제시대 자기를 받은 어떤 예를 들면 자기를 받은 그 기간 동안 친일파로서 인정되는 그 기간 동안에 대해서 축적한 재산을 환수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친일 행각이 뚜렷하기 때문에 자기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전에 친일 행각이 뚜렷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것이 아니라 자기를 받아서 일제 뭐 총독부의 자기를 받아서 축적한 재산이라고 기준을 정해 놓으니까 그냥 환수도 제대로 못하고 다 뺏겨버린 거죠. 네. 예. 아니 근데 그 정확하게는 그게 아니라 예.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친일 재산이라고 그렇게 규정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친일 재산은 이제 국고에 환수하는 게 원칙인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누가 그때 일제가 너 지금 친일 한 번 했으니까 그 재산 하나 줄게 이런 식으로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게 확인되는 재산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뭐 기껏 해봐야 그 일제로부터 자기 받은 자들이 그때 그 일제한테 받은 은사금 네. 뭐 한 그 정도 뭐 그 정도만 뺏는 건데 그 쉽게 얘기하면은 친일파는 전 재산을 몰수돼야죠. 그럼. 그게 원래 그 이적행위자 적한테 부역한 자들에 대한 처단형의 방식입니다. 네, 뭐 우리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고요. 이제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저는 일본 사람들의 그 집요한 우리 이 조선을 지배하겠다는 그런 야욕 이런 것들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 학자들이 젊은 학자들이 일본으로 유학 갔을 때부터 이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연구 활동비를 지급하고 그 사람들이 국내에 와서 강단에 설 때에도 꾸준히 그런 지원 후원을 하면서 계속해서 키워오고 관리를 해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사건이나 사례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동북아 역사재단의 이사장도 현직에 있으면서 일본에 이제 발표를 하러 네. 가게 되면 네. 거기서 이제 또 발표비도 받고 또 연구비도 받고 그리고 또 재단을 통해서 어떤 학회 재단을 통해서 일본의 그런 이제 운영비 지원비 같은 걸 다 받으면서 운영하는 학회나 재단들도 지금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그 영향력이 아직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이거는 끊어지지 않는다. 친일파들이 지금도 많이 양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네. 뭐 재밌는 사진 있어서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조선사 편수의 야유회 기생들 끼고 야유회 간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저 아산의 그 충무공
이제 그 종갓집에 가서 이제 방문해서 그 자료 수집하러 간 것을 이제 찍은 사진이고, 오른쪽 그 이제 하단 이제 사진은 이제 게이사죠, 그죠? 기생들을 끼고 이제 그 봄나들이 가가지고 찍은 기념 사진입니다. 그 장구도 있고 게이사들이 저때 있고 이렇게 그 걸게 이렇게 자판을 깔아놓고 있는 모습들을 있고, 뒤에 거기 저 처마 밑에 보면 가 쓰고 이렇게 두루마기 있고 네.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도 보이고요. 조금만 뭐 시간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네. 좀 살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참 좋습니다만 거기까지는 네. 하지는 못했고요. 저기 그래서 이병도도 있습니까? 그래, 그게 이제 확인이 안 되니까 그렇군요. 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 위에 있는 사진은 이제 이렇게 자료들을 이제 수집해서 들어가서 이제 작업하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들을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찾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올려봤습니다. 네. 음. 그 교과서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조금 또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미국 교과서에 나타난 그 왜곡 실태가 있네요. 미국의 교과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게 우리나라 이제 한반도의 역사랄지 지도랄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심각하게 좀 왜곡이 된 것 같은데, 이 네, 부분도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래서 거기 저 고구려를 이제 중국 땅으로 네. 이제 표시해 놓은 그 지도도 보이고요. 이 지도는 이제 그 AP 교과서에 이제 나와 있는 그 인정시험 치는데 이제 필요한 이제 학습서에 이렇게 이제 또 나와 있고, 한국은 중국이었다 하는 이제 오른쪽에 이 사진은 그 부산일보에 이렇게 소개된 그림입니다. 미국의 이제 가장 또 유명한 그 교과서에 이제 발해와 고구려가 전부 다 중국의 이제 영토로 표시되어 있는 지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난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동해 Sea of Japan이나 동해를 표기하는 거와 비슷한 수준의 이렇게 외국에 왜곡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에서 왜곡되는 거는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식민사관이 주장하는 내용들, 중국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아직도 수정이 안 된 채 그렇게 미국 교과서에도 이렇게 이제 실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 원래 동북아 역사 재단이 네. 이제 저런 식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 그 우리 역사, 네. 이제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살펴서 그렇게 왜곡된 게 있으면은 네. 좀 바로 잡고 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네. 이제 앞장서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비판을 받으니까 네. 참 이제 한심하죠. 그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것도 우리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바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하고 네. 있는 이제 모습들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경기도 이제 그 교육청에서 네. 이제 교육 자료로 2012년도에 동북아 평화를 꿈꾸다 네. 이제 이런 책을 이제 발간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교육청 자료에 보면은 왼쪽에 이제 그 간도 부분, 또 백두산 정계비 부분, 또 당군 부분, 당군 신화 부분, 홍산 문화 부분 이렇게 쭉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오른쪽에 보면은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이 내용들은 틀렸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라고 지시가 내려가고, 또 문교부에서 또 지시가 내려가서 또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대로 교재로 활용을 못한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당군 신화도 보면은 우리 저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북아 역사재단에서는 역사적 사실 아니라 신화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이 내용들을 왼쪽에 쭉 정리를 해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2015년도 동북아 역사 지도입니다. 네. 그 오른쪽에 지도를 보면은 우리 한반도 북반부를 중국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걸로 그림을 그려놨고, 우리가 저 교과서에서 배웠던 천리장성, 저 만주 쪽에 있던 천리장성을 우리 한반도로 끌어들여서 천리장성을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식민지로 이제 묘사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이 동북아 역사 재단에서 만든 지도집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평양, 강원도까지 이제 중국의 영토였다. 이렇게 지금 주장은 아니지만은 지도에 그렇게 이제 표시한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심각합니다, 이거. 네, 그렇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 이런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뭐 시민단체,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시민단체에서 바로잡기 위한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나요? 네, 뭐 여러 곳에서 많이 네.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단체들은 전부 다 자발적으로 네. 그리고 또 회원들의 회비로 이렇게 이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지금 하는 곳이 많지는 않고요. 그냥 이제 좀 속된 말로 나이 좀 많이 드신 분들 퇴직하고 또 일선에 물러나신 분들이 대다수고요. 네.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다라면 이제 이덕일 박사가 하는 이제 한가람 역사연구소에 이제 연구원들이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대학교에도 아주대학교나 인하대학교나 신한대학교에 이제 역사 관련 학과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소를 만들고 또 우리 이제 민족사학을 이제 가르치고 공부하는 곳이 지금은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전망이나 분위기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은 가집니다. 그 대안으로서 이제 역사의병대라는 곳에서 네. 만들어 놓은 그 역사 왜곡을 좀 바로잡자 그런 취지에서 그러니까 교재를 좀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이 책을 가져온다는 게 안 가져왔네요. 네.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왜 일제 식민사학 추종하는 국사 교과서 아직도 배워야 합니까? 이렇게 이제 역사의병대도 그냥 이제 민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자체 그냥 NGO 단체입니다. 법인은 아니고요. 그래도 여기에는 이제 의병대라는 이름을 걸고 아주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본 식민사관을 반영한 교과서를 쭉 이제 분석을 다 했습니다. 네. 회원들이 제가 알기로 한 6개월 정도 활동을 해서 33가지 이제 역사 왜곡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서 책으로 소책자입니다. 네. 소책자를 이렇게 출판을 해서 저한테도 보내와서 제가 이번에 이걸 좀 소개를 하겠다. 내용도 한번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네. 이제 허락을 받고 제가 그 자료를 좀 몇 장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는 한 33가지 정도 되고요. 네, 역사의병대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네. 우리나라가 그 식민사학의 영향으로서 이제 국사교과서에 네. 잘못 기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바로 잡자라는 취지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뭐 대표적인 거 몇 개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네. 뭐 고조선 역사를. 네, 그렇습니다. 고조선 역사를 이제 아주 부실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얘기죠. 오른쪽에 보면 단군 신화를 이제 역사 속에 이제 그렇게 실화를 이제 신화로 이제 만들었다. 이제 그런 얘기고 어떻게 이제 기술하고 있는가 현재 교과서에서 그 내용들을 이제 오른쪽에 이제 박스 안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이제 오른쪽에 네. 그 이제 그림이 잘 나타나 있죠. 최고 오른쪽 그림이 이제 그게 색칠 해놓은 부분이 이제 낭랑이 있었던 위치입니다. 네. 거기가 이제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이 있었던 위치죠. 네. 그런데 이제 왼쪽에 그리면 우리 이제 국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제 위치입니다. 바로 일본이 조선사 이제 편수회에서 만들었던 이제 그 왜곡 조작해 놓은 그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민족 정신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 네, 그건 뭐 그런 저희들이 부분이네요. 누차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죠. 우리의 네. 이제 혼을 이제 빼앗아 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국 사람 준왕과 유만을 고조선 왕으로 만든다. 네, 그게 바로 이제 기자조선, 네. 과 이제 위만조선과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네. 그리고 만주의 천리장성을 한반도로 옮겨버렸다. 네. 네. 뭐 천리장성 위치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만주에 있는 걸로 저희는 배운 것 같기는 한데 어찌됐든 간에 그 천리장성이 지금 이제 우리 한반도에 있는 걸로 이렇게 이제 위치를 조작해 가지고 네. 위치를 바꿔서 이렇게 이제 해 놓은 것을 알 수 있고요. 네. 그다음 게 이제 그 지명과 관련된 내용인데 평양은 뭐 지금 있는 평양이 아니고 평양이라는 곳 한 6군데 정도 있었던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고조선이 이제 평양 얘기가 나오면 지금의 평양만 얘기를 하게 되고 아. 또 이제 북한이 이 자기들의 역사의 어떤 주체성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고조선이 평양으로 환도한 것을 강조를 해서 이제 자기들이 고조선을 승계한 이제 국가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에 있는 평양을 이제 단군 능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일제의 그런 이제 의식 속에서 북한이 이제 자꾸 평양 고조선을 얘기하니까 우리는 완전히 고조선 하면 평양 이제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이제 계기가 되어 있죠. 지금. 그러니까 고구려 시대 평양은 이제 그 만주 지역에 있었다는 네,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요하 오른쪽에 네. 이제 있었죠. 네. 네, 네. 그래서 지명은 어쨌든 간에 많이 이렇게 변합니다. 네. 우리가 이동 그때 이제 저희들이 살기 어려웠을 때 합방되고 나서 만주로 가가지고 새로 마을을 만들고 농토를 개간하고 하면 그 동네 이름을 자기가 살던 고향 이름을 그대로 붙였습니다. 네. 그런 것과 같은 네.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게 기마민족의 또 풍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쪽에 뭐 핀란드나 헝가리라도 가면 네. 우리의 흔적이 남아 있고 문화 역사 지명이 남아 있는 게 다 네. 그런 뭐 의미를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단군 신화를 또 공유를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우리 역사 교과서를 한국사라 칭한다. 이건 네, 어떤 네.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까 저희들이 조선자 편수회를 이어받은 게 국사편찬위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국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지금은 국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한국사입니다. 한국사는 우리가 일본사, 영국사, 함의 나라 얘기할 때 붙이는 이름이죠. 우리 국사는 우리 한국사는 우리의 국사라고 얘기를 해야죠. 네. 아, 그렇군요. 네, 그거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국어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그렇습니다. 것처럼. 네. 우리 국어라고 얘기하듯이 한국사는 우리 국사라고 얘기를 해야죠. 음. 국사 편찬위원회가 있듯이 국사라고 해야죠. 왜 저렇게 됐죠? 그런데 국사 과목도 없애고 예. 또 국사 뭐 가르치는 것도 지금 이제 국사는 없애버리고 한국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저 교과서는 어디 뭐 일본 사람이 집필한 모양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그 아까 그 사진을 보면 예. 이제 오른쪽에 일본 사람들이 쓸 때 자기들은 일본사라고 씁니다. 그걸 본따서 우리도 한국사라고 쓴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렇군요. 아, 네, 너무 재밌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좀 네. 정말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지도 좀 하나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 동북아 지- 역사재단 역사 왜곡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 지도가 이제 내가 몇 번 얘기한 거, 북한이 이제 중국 땅이었다고 하는 우리 동북아 역사 재단에서 만든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지도가 중국의 이제 담기양이라는 사람이 만든 동북아 역사 지도 집에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왼쪽이. 예. 그리고 오른쪽 게 이제 그 국가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동북아 역사 재단에서 만든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두 지도가 거의 지금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만든 지도가 중국에서 만든 지도를 가져다가 베껴 놓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조조가 우리 이 한강까지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네. 경기도 지방까지 조조가 내려와서 차지를 했다. 뭐 그런 얘기를 서스럼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동북공정에서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동북아 역사재단에서도 뭐 우리 재야사학자들이나 뭐 저희들하고는 거의 뭐 교류가 없습니다. 기껏해 한다는 게 중국의 학자들 데리고 와가지고 소개하고 발표시키고 발표를 주고 그게 뭡니까? 중국의 주장과 이론을 그냥 설파시키고 우리는 교육을 받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 학자들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개선을 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런데 그런 노력은 뭐 전혀 하지를 안 하죠. 왜? 그 이사장이 내나 일본에 가서 공부하고 일본에 돈 가지고 연구하고 뭐 학술 발표하고 하는 맨날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지금 현재 이사장이 그렇습니까? 아니죠. 제가 1인 시위하고 할 때 그 아. 당시에 이사장이 그랬습니다. 네. 자, 조선사 편수에는 결국은 아직도 그자들이 심어놓은 정신이 아직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조선사 편수에 좀 반드시 이거를 좀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나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조선사 편수회 이 하나의 기간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거기에서 부여한 이제 이병도와 그의 졸개들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간에 그의 이제 제자들, 세력들. 추종자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병도를 얘기하는 것은 이병도의 그 인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병도의 그 역사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역사관을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식민사학은 이병도 사관은 우리의 훌륭하신 독립운동가들의 그 민족주의 사학을 딛고 일어선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네. 예. 아주 뭐 피나는 투쟁 노력이 있어야 가능할 걸로 그리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이병도 식민사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식민사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방송 마치면서 또 한 말씀 좀 해주시죠. 한 30초 정도만. 네. 저는 두 가지 에피소드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일제 시대 때 만주에서 독립군을 양성하던 신흥무관학교에서는 네. 군사 교육과 함께 우리의 역사와 말과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역사는 그 민족의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프랑스 그 2차 대전 때 소르본느 대학교 역사 교수였던 마르크 블로우라는 그 아주 대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파리가 독일한테 점령되니까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다가 나치한테 총살당해서 사망했습니다. 진정한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얼을 살리는 일이고 그 얼이 제대로 서 있는 사람들은 저항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불의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런 비겁한 학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연구하는 역사가 오늘날의 이런 잘못된 그러한 역사가 된 것이 아닌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박사님도 마무리로 네.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길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핵심을 좀 놓치고 중요한 얘기들을 좀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좀 이제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알아듣기 쉽게 재미있게 그렇게 할까 합니다.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 말고도 제가 얘기했던 상해 임시정부의 그 이제 국사 교과서 이야기 그걸 좀 많이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역사는 미래를 보는 거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역사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역사를 공부를 하고 그냥 거치는 게 아니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이제 배워야 되기 때문에 뭐 미래의 거울이라고 얘기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잘 우리가 들추어내서 좋은 거울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 식민사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방송을 좀 하도록 네. 하고요. 자, 오늘 방송은 저희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